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한테 사과하실 내용은 아니고 아이한테 사과하셔야 합니다. 또 고등학교 때도 뺨을 한번 맞은 적이 있잖아. 저는 수시로 맞았군요. 누나가 그랬어.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두 번씩이나 맞냐고. 왜 저렇게 집착하지? 하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 대자마자 바로 뺨을 엄청 세게 딱 때리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잘 몰라. 나는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고 그에 관한 평가는 듣는 분들이 하실 것 같고. 허당 엄마입니다. 요즘 손흥정 아저씨 논란되고 있는 거 알아요? 응? 그게 뭔데? 다른 게 아니라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가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데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때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새 그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 아시나 해서. 근데 우리도 그런 적 있었잖아. 아, 초등학교 때? 그래, 너 초등학교 때 뺨 한 번 맞았고 고등학교 때 뺨 한 번 맞았잖아. 아, 맞네. 전 뺨을 2번이나 맞았죠, 선생님한테.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거야, 이거는. 너 주의력 결핍이 좀 있으니까 빨리 전환이 안 된다 했잖아. 종을 쳤는데 재빨리 살이 앉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뺨을 맞은 이야기인데 너 초등학교 때 왜 뺨 맞았는지 혹시나 기억나? 제가 그때 휘파람 부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하잖아요. 그렇지. 정말 최고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연습을 하잖아요. 그때 꽂혔던 건 휘파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에 휘파람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야. 저는 그때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한 채로 휘파람을 불고 있었던 거지. 교감 선생님은 그게 반항의 모습을 보였는지 아니면 하여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복도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도 나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저의 뺨을 때리셨죠. 나는 그런 거는 기억나. 내가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는 중에 네가 휘파람을 불었니? 휘파람을 불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올라오신 거니? 라고 물었을 때 너가 휘파람을 불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뺨을 맞았다 하더라고. 내가 다음날 교감 선생님을 찾아갔어.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기 전에 너한테 물어봤어. 엄마는 교감 선생님께 가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얘기를 나눠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했더니 너가 엄마가 가시는 거는 맞다 했는데 엄마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는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 너무 왈칵 벌리지는 말아달라 그런 거. 너의 의견을 나는 충분히 이해했고 그리고 엄마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은 없고 정확하게는 알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다음날 예의를 갖춰서 케이크를 사서 갔어. 그리고는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교감 선생님이 앉으시면서 오실 걸로 생각했다고 그러셨어. 인지를 하셨네. 때리긴 하셨는데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걸 이해하셨던 거지. 그쵸. 20년 전이라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건 좀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렇지.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린 것도 아니고 뺨을 때린 거는 감정이 들어가고 그건 교육적이지 않다는 걸 교감 선생님도 아셨던 거지.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하고는 너의 얘기를 했던 거지. 애 입장은 이렇다. 근데 교감 선생님께서는 다르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을 해달라 그랬어. 교무실에서 조금 언짢은 일이 있으셨고 감정이 격해서 올라가는 바람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게 되셨다고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솔직한 분이셨어. 잘못을 또 인정을 잘못했다고 하셨어.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아이한테 사과는 하셔야 합니다. 엄마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고 애한테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한테 사과하실 내용은 아니고 아이한테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더 이상한 문제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께서 실수하셨다라고 인정하셨고 너한테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허당 엄마. 또 고등학교 때도 뺨을 한번 맞은 적이 있잖아. 저는 정말 수시로 맞았군요. 누나가 그랬어.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두 번씩이나 맞냐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놀라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너가 놀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처음이 아니니까. 근데 놀라지 마세요는 놀랄 일이다 라는 뜻인 거잖아. 맞아. 엄마 놀랄 일인데 많이 놀라지 마세요 라는 그렇죠. 뜻이야. 내가 괜찮으니까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제가 뺨을 맞아서 학교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랬어. 엄마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심호흡을 좀 하고 릴렉스를 하라. 숨을 좀 천천히 쉬겠니? 라고 얘기했지. 시급했대. 그러면 거기가 어디니? 했더니 공원이래. 학교 앞에 공원이. 공원을 3바퀴만 돌아. 그랬더니 이미 돌았대. 이미 그것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것도 했어요라고 하길래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 다 했다 하길래 이제 그럼 너가 좀 마음이 가라앉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 그랬더니 그걸 네가 한번 설명을 해볼래? 어떻게 된 상황이었어? 아,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체육 시간이었는데 제가 옆에 친구랑 잠깐 장난을 좀 쳤어요. 이렇게 툭툭 치면서 장난을 쳤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보시고는 혼을 내려고 하셨는데 그게 시간 텀이 있었던 거지. 계속 수업을 하려고 하셨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시 나와라 이렇게 하신 거지. 어쨌든 텀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왜 나오라 하시는 거지? 하고 그냥 나갔어요. 아, 앞에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구나. 저는 이제 내가 장난친 게 걸렸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너 나와봐 라고 한 줄 알고 나갔어요.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대뜸 선생님이 너 무릎 꿇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너 친구랑 장난쳤지 그거에 대해서 무릎 꿇어 라고 혼내키는 거였으면 이해를 하고 응하거나 했을 텐데 저는 그걸 모르고 왜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거지? 이해를 못해서 가만히 뻥져 있었어요. 그냥 서가지고 어리둥절한 채로 있었더니 강압적으로 무릎 꿇으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유가 없으면 따르기가 힘드니까 제가 왜 무릎을 꿇어야 되죠?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너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면서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따라와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갔더니 또 교무실에서 무릎 꿇어 라고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무릎을 꿇는데 집착을 하시는 거지? 하면서 무릎을 사실 상황을 잘 몰랐구나. 뭐 그때까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집착하지? 하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 대자마자 바로 그냥 뺨을 엄청 세게 딱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말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 넌 혹시나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뺨을 때린 건 선생님께서 잘못하신 거다.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나는 내용을 잘 모른다. 너 입장만 들었으니까 선생님 입장은 내가 듣지 않았잖아.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학교를 이탈한 거는 이제부터는 너의 잘못이 되는 거다. 뺨을 맞은 것으로서는 엄마가 너를 도와줄 수 있지만 학교를 이탈한 것까지는 엄마가 도와줄 순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학교로 돌려보냈더니 학교로 바로 돌아갔어. 뺨을 맞은 거는 사귀시고 담임 선생님이 5교시에 수업을 들어가고 다 마치고 나한테 전화하셨으니까 한 서너 시간의 시간을 지난 후에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선생님이 전화하신 거지. 서너 시간이 지나도 이 엄마가 학교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상했던 거지. 왜냐면 당장 달려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너가 다녔던 학교가 강남에 있는 자사고였잖아. 그 일대 부모님의 다들 한따까리 하시는 분들이었죠. 로펌 누구 아들 뭐 이런 거. 내가 학교를 가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당황하셨어. 이건 뭐지? 하고 내가 그랬어. 선생님한테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어. 선생님이 학교로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일은요 하시면서 너가 분명히 뺨을 맞고 엄청 화를 내면서 교무실 밖으로 나갔는데 5교시가 담임선생님 시간이었는데 너가 돌아와서 수업을 들었대. 그럴 법도 한 게 제가 사실 욕하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나갔거든요. 정말? 네. 나 소리 고래고래 지른 거는 모르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들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죠. 선생님은 이렇게 욕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나갈 정도면 분명히 가서 사고를 칠 것 같았는데 바로 5교시에 와서 수업을 들었다는 거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이건 뭐지? 하고 또 한 번 놀라신 거지. 생각을 좀 하고 내가 너한테 물었어. 너는 어떻게 엄마가 도와줬으면 좋겠니라고 그랬더니 너가 제가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어. 그거 기억나? 네, 뭐 엄마가 와서 뭘 해줄 게 아니라 걔가 선생님이랑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거죠. 생각하길래 그래 나는 너의 뜻대로 따르마.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나한테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을 해다오 하고 얘기하고는 다음날 학교를 갔어. 그런데 선생님이 전화하신 거지 나한테. 체육 선생님이 양복까지 입고 오셔가지고 나를 기다리셨대. 학부모를 맞이할 준비를 하신 거죠. 체육복을 평소에 입고 다니던 분인데 하루 종일 양복을 입고 내가 언제 올지를 기다리신 거야. 안쓰러우신데 좀? 근데 나는 안 갔어 다음날도. 왜냐면 너가 나한테 어떻게 도와달란 말도 안 했고 너가 어떻게 하겠다란 말 자체를 안 했으니까. 저도 생각 중이었던 거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행동일까.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예의도 갖춰야 되고 너의 억울함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한 거야. 굉장히 힘들어한다 하시더라고 체육 선생님이. 선생님 나한테 물으셨어. 그래 내가 학교를 안 간 이유가 혹시나 교육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라서 학교를 오지 않은 거냐고 물으셨어.
물으셔. 내가 그랬지. 학교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해결하진 않겠습니다. 일을 더 벌리진 않겠다. 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지. 웬만하면 제 아들이 스스로 해결할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선은 일을 크게 벌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조금 안심을 하셨어. 허당 엄마. 그리고는 3일째 될 때 난 좀 뜻밖이었는데 너가 매점에 가가지고 빵을 사 먹으면서 애들하고 웃었다는 거야. 놀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선생님한테 뺨을 맞았는데, 그리고 욕하고 교무실을 뛰쳐나갔는데 빵을 사 먹고 놀았다고 체육 선생님이 그거를 보시고는 너무 놀라신 거지. 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빵 먹고 놀고, 그날도 양복 입고 오신 거지. 그날도 나를 기다리신 거지. 근데 난 안 갔으니까 아이는 저렇게 빵을 사 먹고 노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나한테 물으셨어, 선생님이. 그때는 내가 당황을 했어. 왜 그러냐 하면 뺨을 맞은 건 작은 일은 아니야. 큰 일이야, 분명히. 그런데 내가 선생님한테 그랬어. 뺨을 맞았다고 밥을 굶고 빵을 못 먹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았어.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뺨은 뺨이고 빵은 빵이니까. 조금 또 당황하셨지. 그런데 너는 그때까지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거야. 체육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담임 선생님도 힘들어하셨어. 4번째 되는 날, 이제 목요일이야, 그날이.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체육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담임이 나도 힘이 든다. 들한테 얘기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는 거야. 나도 듣고 보니까 선생님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선생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뺨을 때린 거는 잘못하신 거다. 회초리를 때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신 거는 잘못하신 건데, 먼저 때리게끔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거는 네 잘못이니까 너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해. 어른에게는 밑에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는 거다. 그리고 너도 선생님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내가 말을 해줬어. 그랬더니 너가 아직은 때가 아닌데 하는 표정은 있었지만 엄마 말을 잘 따르는 편이니까 가서 사과를 한 것 같아. 사과를 하고는 어찌 됐어? 제가 가서 사과를 드렸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러이러한 오해가 있었다. 제가 이 친구랑 장난친 것 때문에 혼내시는 걸 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랬던 거고, 인지를 했다. 제가 장난쳤던 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선생님도 자기가 감정적으로 한 거는 미안하다 라고 하고, 오히려 그 뒤에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 체육 선생님이랑 거의 완전 짱친처럼 됐지. 체육 선생님이 저 이쁘다고 하면서 학교 티셔츠가 저희 선배들은 있었거든요. 우리 기수는 없었는데 그거 남은 거 하나 가지고 저한테 선물해주고 잘 지냈어요. 나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너는 엄마가 처리한 거에 대해서 섭섭했어? 아니면 속상했어? 저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학교에서 맞았는데 나를 위해서 학교 와서 이렇게 왜 안 해줬어, 이런 건 없었어요. 적절하게 잘 대처된 것 같고, 저도 고등학교 때는 해결했으니까 어른으로서 가는 과정으로서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너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개입을 해서 학교 가서 교감쌤과 대화를 한 거고, 고등학교 때는 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엄마가 너한테 맡긴 건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너가 그대로 처리할 걸로 생각을 한 거야. 레퍼런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를 크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 그래서 나는 너가 해결하기를 바랬고, 사건은 그 사건만으로 보기를 바라는 거지. 감정적인 대응보다. 그리고 너의 삶에 난리가 난 일은 아니라고 대응하는 것을 너가 배웠으면 하는 거지. 사건은 사건이고 일상은 일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너가 배웠으면 하는 거지.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잘 몰라. 나도 나는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고, 그에 관한 평가는 듣는 분들이 하실 것 같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거였어. 그렇죠. 뭐 손흥정 아저씨는 손흥정 아저씨 일이고 그 일이 어떻게 된지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기가 있어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지. 어쨌거나 사건은 많긴 많았어. 너가 지금 또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많이 다르게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아. 허당 엄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훨씬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저도 많은 것을 배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통의 통로로 서로 댓글을 보면서 배워갑시다.